22대 때도 열심히 싸우실 것 같아요. 네, 싸워야죠. 이런 한국 정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세요? 나는 무조건 보수의 편이었으니까, 무조건 진보의 편이었으니까 그거는 정치의 자세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순진한 대답이었나요? 왜 정치를 시작하셨는지 궁금증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설명해 주신다면. 네. 사실 정치를 해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진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제 음악적인 뿌리가 일단 락이다 보니까 저항정신이라는 건 항상 살아있는 거고 피 속에 흐르고 있죠. 그래서 사회 문제에 관심도 많고 그랬지만 그거를 뭐 제 SNS나 뭐 이런 데서도 표출한 적이 없었었고, 누가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가서 도와주고 뭐 네, 일 많이 준다 하니까 저도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살았던 거였죠. 네, 본격적으로 제가 정치라는 거를 어떤 내가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는 주장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2017년부터가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유세 활동부터 참여를 하게 된 이 계기가, 그 전에 이제 뭐 박근혜 지지 뭐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철학을 가지고 움직인 상황은 아니었었다. 그런데 주변에 계속해서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나서 좀 피해를 보신다는 분들도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또 그때 참 민생이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지지를 했던 탓이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님을 지지를 하기로 하겠다라고 2017년부터 선언을 했었죠. 예. 그러나 적극적으로 그러한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시작을 하게 된 거는 이재명 대선 캠프, 예, 그 대선 캠프에서 문화예술 현장 조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듣고 참여하게 된 게 제일 활동을 크게 한 계기가 된 거죠. 그 전에는 그냥 일반 지지자였어요. 주변의 반응은 좀 어떠세요? 이제 지난 2년간의 활동들 중에서 제가 뭐 시민사회에도 참여하고 이태원 참사 문제에도 이제 그 의료심리지원단 이제 지원해드리고, 원래는 저는 거기서 그냥 음료 자원봉사 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들리는 얘기가 유가족들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말씀 들으면 뭐 진짜로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데 의료심리지원이 매우 국가에서 제공하는 게 약하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좀 마음 편히 상담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아시는 분들을 이제 연락을 해서 구성을 하게 됐죠. 그런 활동들서부터 해서 뭐 제가 기존에 하고 있던 뭐 바다 정화 활동 뭐 이런 거, 제가 스쿠버 다이빙 강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폐금을 뜯어오고 뭐 바닷속 내려가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또 후쿠시마 뭐 그런 사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 원자력 폐기물이라는 게 결정적으로 어느 바다에 버린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바다를 돌아서 그 물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만 희석이 될 뿐이다. 그런 활동들을 보고 주변에서는 잘하는 행동이라는 말씀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은 정치 활동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평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응원 많이 받으시고 있어요. 응원도 많이 받고 뭐 욕하시는 분들도 있죠.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이게 대중문화인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행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유독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총선 출마를 결심하고 관련해서 댓글이나 이런 데도 부정적인 여론들도 있었고 한데, 그런 것 좀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유독 이제 문화예술이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유교적 뭐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제일 댓글에서 많이 본 얘기가 딴따라가 정치를, 또 혹은 뭐 가수 출신이 정치를, 또 거기다가 여성까지 붙여가지고 여자 가수가 정치를,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말을 곱씹어 보면은 결국은 거기에 대한 어떠한 차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고, 상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들을 타파를 하는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거고, 어느 분야든 세분화돼서 이제는 자기 목소리를 내서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가수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하는 역량이 딸릴 것이다라는 그런 의심이나 우려를 종식시키는 것이 앞으로 저의 목표입니다. 이번에 왜 조국혁신당에 입당을 하셨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요. 제가 뭐 이런 조국혁신당이 이제 어떤 개혁적 가치를 갖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순간에 이제 저한테 뭐 입당 제안을 하시게 된 거고, 그래서 참여를 해볼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조국 대표한테 직접 연락이 오셨어요? 네네네. 뭐라고 하면서? 내일 모레 입당식이 새로 있는데 전문가 입당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시고 싶은데 월요일 날 오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확히 이제 얘기를 하셨었고요. 저는 당시에 이제 밤인데 반찬 만든다고 버섯을 볶고 있었기 때문에 좀 당황을 많이 했었는데, 목소리를 들으면 알잖아요. 제가 귀가 좋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간다고 말씀을 해놓고 그리고 얼른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건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낮에 고민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좀 목소리를 낼 때도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주변에 이번에 윤석열 정부 하에서 탄압받고 그런 것들도 많이 봤고, 저 역시도 이제 여러 힘든 과정들을 거치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분야에서도 충분히 나갈 때가 되었구나. 그런데 그게 나한테 책임이 온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감당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의 고민에 대해서 빨리 고민을 끝낸 후에 이 양복을 사러 갔습니다. 조국 대표님은 여러분들한테 제 말씀을 듣고 또 시민사회 활동도 한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추천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전문가 입당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그냥 그렇게 짧게 얘기만 하셨었고 네. 저도 이제 사실은 기대를 안 했었던 게, 제가 이제 뭐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술인들이 저를 전격적으로 모두가 지원해 준다고 생각도 할 수 없고, 오로지 제가 알릴 수 있는 거는 제 SNS밖에 없었는데, 제가 무슨 어떤 투표 독려 활동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게 크게 없었기 때문에 기대도 안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제가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서 뭐 정치를 해보겠다 이러한 것보다 시대적인 흐름과 제 세대 이하의 젊은 분들의 생각들, 저희 진영 쪽을 응원하시는 그런 분들일수록 오히려 조국혁신당이 혁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미래에 대한 가치들, 뭐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으신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를 많이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모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거지, 당시에는 어떤 확신은 없었어요. 네.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 시절에 노래도 부르셨었잖아요. 네. 가까이서도 좀 뵈셨어요? 이재명 몇 번 뵌 적이 있죠. 유세장이 좀 큰 경우에 가끔 가다가 발언을 시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이제 제가 그 현장 예술 조사 해달라고 그럴 때 만났었던 계기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그 소설가 황석영 선생님이신데, 이재명 그 당시 도지사께서 황석영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셔서 제가 모시고 가게 됐는데, 전 그냥 사실은 오찬 약속이었기 때문에 옆에서 얌전히 밥만 먹고 있었는데요. 이 지사님이 저한테 현장 예술인 출신이시니까 그쪽으로 얘기를 청취하기가 더 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정책을 막 만들고 있는데 현장 조사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일거리가 하나 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서부터 파티시페이팅이 됐죠. 이재명 대표께서 많이 아쉬우시겠어요? 글쎄요. 민주당은 워낙 오래된 당이기도 하고, 저는 좀 혁신적이고 조금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주제로 파고들어서 오히려 창작자들의 편에 서서 일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 점을 고려를 해야 되는 이제 큰 공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하기가 참 불편할 수도 있어요. 네, 너무 급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선명하게, 강력하게 그러한 미래 주제를 가지고 움직이실 거라는 그런 걸 믿고 이쪽에 합류도 하게 됐고, 또 그렇게 활동을 하라고 응원을 해주고 계신 상황이죠. 이재명 대표님도 응원을 해주시는 거고요. 이게 자꾸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갈라치기를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범진보 진영에 어쩌면은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도 많은 의석을 주신 거고, 또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단대로
어쩌면 뭐 선봉대라든지 돌파대 같은 그런 역할로도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라시는 것 같고, 민주당은 또 민주당대로 이제 의석을 많이 가지셨으니까 좋은 일을 하시면서 서로 협력 구조로 해서 더 크게 보면은 범진보 진영이 세상을 좀 잘 살 수 있도록 만들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결과라고 저는 이번 총선 때도 그렇게 민심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재명 대표도 겪어보시고 문재인 대통령도 겪어보셨잖아요. 근데 우리 조국 대표님은 지금 정치인 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잖아요. 완전 직업 정치인은 아니셨으니까 이거는 좀 내가 기존에 알던 정치인들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 같은 것들? 글쎄요, 제가 정치를 오래 했던 사람이라면 그러한 평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뭐 지지하는 일반인 혹은 연예인으로서 가끔 가다가 뭐 노래도 해드리고 지지 선언이나 해드리고 이런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캐릭터를 파악할 시간도 없었고, 파악할 지금 현재의 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조국 대표님은 제가 지금 뵀을 때는 굉장히 인자하시기도 하시고 굉장히 스마트하시고 조국 혁신당의 가치를 계속해서 끌고 나가려고 하시는 분이죠. 아직까지는 대표님하고 그렇게 개인적인 말씀을 나누거나 뭐 이런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냥 개인적인 지금까지의 그냥 살짝 느꼈던 감상인 거지, 세 분의 지도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런 지도자는 어떠한 정치 지도자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친해지신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네, 그때까지 제가 잘 해야죠. 네. 그리고 이 질문은 가장 싫어하실 수도 있었을 질문인 네. 것 같은데, 네.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네. 역대 대선 시기마다 이제 이명박, 박근혜, 네. 이재명, 지금은 조국까지 이제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면서 이제 지지 선언들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해당 정치인들을 지지했던 이유나 또 왜 바뀌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아까 보수 정권 시절에 이제 지지를 했던 것은 누군가의 부탁도 있었고, 그때는 뭐 어떠한 정치 철학이나 뭐 보수의 개념이 뭔지 진보의 개념이 뭔지도 명확하지 않던 시절에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다. 또 행사를 많이 준다고 그런다. 예, 단순히 그런 이유에서 또 혹은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이제 그때는 저희 회사랑 연관이 된, 예, 그런 이제 그 회사에 투자를 하시는 어떤 외부에 있는 회사의 회장님이 지지를 하신다는데, 알아서 이제 우리 회사에서 그 회장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대표가 이제 하셨던 게 있는 거죠. 한 번은 친한 선배 가수님인데 혹시 그분 이제 피해 당하실까봐 제가 성함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분이 좀 지지를 와서 좀 해달라고. 저는 어떤 정치적 각성의 계기가 있었던 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죠. 2017년부터인 거죠. 네네. 주변 사람들이 이제 뭐 살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그동안 내가 생각해왔던 게 잘못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는 이제 나이도 이제 먹었고 그러니까 제대로 내가 올바른 길을 찾아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고, 그게 계기가 2017년이죠. 그 전에는 내가 잘못 판단하고 아무 생각이 없이 그런 일들을 한 거였습니다. 그러고 아예 대놓고 커밍아웃을 해버리는 거죠. 네, 그 이후에는 제가 민주 진영을 떠난 적이 없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이미 생각이 바뀌실 가능성이 많이 없겠네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될까요? 지금 저희 당에서 외치는 게 조기 종식 내지는 3년은 너무 길다이죠. 그리고 저희 당이 이렇게 좋은 성과를 말하자면 총선에서 낼 수 있었던 것도 국민적인 바람이 그래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윤석열 탄핵이냐 아니면 뭐 어떠한 방법론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은 조기 종식이 돼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지만 방법론적인 면에 있어서 내가 꼭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제가 주장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들은 범야권에서 협의하에 빨리 종식이 되는 방법을 찾아서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저 이제 며칠 되지도 않았거든요. 네. 당선인일 뿐이에요. 제가 주장을 그렇게 강하게 한다고 해서 탄핵합시다 그래서 탄핵이 되는 것도 아닐 거고요. 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한마디로 규정을 해주신다면 이번에 총선이 끝나고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셨죠. 네, 그걸 보면서도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후한무치하다.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으신 건지 또 대화의 의지도 없고
모든 힘든 거를 다 챙겨주셔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역할을 안 하니까 불만이 터져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내 생각에는 나는 잘한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몰라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 저는 참 정말 후한무치하구나. 전혀 생각을 안 해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대통령 노래 잘하시던데요? 글쎄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기는 전문가의 입장을 원하신다면은 잘하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음정이 부족한가요? 박자가 부족한가요? 음정 박자 다 부족합니다. 범야권 190석 확보. 네. 어떻게 평가하시고? 190석이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뒷심이 좀 모자랐던 게 아무래도 있지 않았었을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수를 지지하는 어떠한 단단한 이제 지지층이 있는 거고, 뭐 인구적이나 뭐 이런 것들로 봤었을 때 아직까지 그쪽에 이제 무조건 표를 주시는 분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더 사실 많이 변화가 되면 좋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조국혁신당은 여론조사에서는 막 17석까지 가기도 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12석이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은 없으신가요? 원래 저희 당에서 생각을 했었던 거는 10석이었거든요. 대표님도 일관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하셨었고, 그래서 여론조사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누구나 다,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이런 기대를 하지 않으셨었을까요? 그런데 원래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목표를 삼고 있었던 거는 10석만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17석 뭐 이랬었던 거는 뭐 여론조사가 잘못되거나 뭐 이랬을 수도 있는 거고, 에이, 그래도 내가 평생을 민주당을 지지해왔는데 민주당 찍어주자 이런 분들도 계셨을 거고, 그 마지막에 표심,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강요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자유니까. 네. 근데 지금 10석을 목표로 했는데 오히려 목표를 넘어선 달성을 했다는 것에 있어서 또 지금 만들어진 지 한 달밖에 안 된 그런 정당에 과연 10석을 얻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저는 풀이를 하고 싶냐 하면은 이미 국민들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은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 국회가 끝날 때마다 평가가 뭐 역대 최악이었다. 거의 4년마다 매번 나오잖아요. 이런 한국 정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정치 양극화가 제일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불통, 네. 전혀 협치를 하지 않으려는 의지,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무조건 보수의 편이었으니까, 무조건 진보의 편이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거 하나 안 해주면은 저거 사람들 도와주는 일도 안 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정치의 자세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가지라도 더 도울 수 있으면 돕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순진한 대답이었나요? 22대 때도 열심히 싸우실 것 같아요. 네, 싸워야죠. 만일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탕평책 같은 건 아예 생각도 안 해보고 서로 싸운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은 정신 좀 차리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냥 그렇게 병아리 같은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네. 정치적 과업은 무엇인지. 네,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랬었던 분야는 주로 문화 콘텐츠 학이라고 해가지고 문화와 콘텐츠 분야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것들을 다루는 그런 학문이고요. 유튜브 상에서의 저작권법 문제, 특히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콘텐츠들이 자꾸 재생산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서로 간의 침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거든요. 저작권 IP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는 것. 그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또 뭐 윤석열 차와 같은 또 EBS 금정굴 사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탄압들, 이런 것들을 빨리 진짜 조기 종식시키고 조사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또 특별히나 더 많은 탄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문제들을 종식을 시킨과 동시에 인식도 바꾸는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뭐 여자 가수, 그다음에 대중예술, 뭐 이런 체육계 분야라든지 뭐 이런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1호 법안은 그러면? 1호 법안은 저작권법을 통한 창작자들의 수익 분배 개선, 네, 문제죠.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네.
그럼 뭐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지 네. 뭐 롤모델 같은 게 있으세요? 롤모델은 저도 딱히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유니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해외에서도 흔치 않을 것 같은데요. 아직 조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어떠한 그런 모델을 제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가수 리아가 아닌 김재원이 하는 정치는 어떠한 모습을 앞으로 갖추고 어떠한 색깔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보고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의 선명하고 강한 저희가 추구할 가치에 대해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내 이 길이라. 감사합니다. 목을 앞으로. 한 번 더 하셔도 돼요. 아쉬우시면. 아니에요.